이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LAFC 박스 근처에서 볼을 잡고 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계속 끌고 가서 여기 보시면은 마르티네스한테 패스하는 순간에 이 몇 명입니까? 정말 많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잡으려고 이렇게 몰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아주 프리하게 깔끔한 골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떠먹여주는 어시스트를 기록을 한 거죠. 이게 진짜 버니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돌파였고요. 안녕하세요, 볼루TV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시즌 첫 번째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대단한 기록을 썼습니다. 사실 조금 우려가 됐던 것도 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력차가 있는 상대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상대팀이 레알 에스파냐라는 팀인데 온두라스에서도 그렇게 막 최강팀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온두라스가 지금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고 또 이 팀이 레알 에스파냐가 최근에 실점률이 상당히 낮은 팀입니다. 6경기에서 50점밖에 하지 않은 상당히 좀 안정감을 갖고 운영이 되던 팀인 반면 LAFC는 이제 시즌 공식 첫 경기였단 말이에요. 계속 프리시즌만 지내다가, 게다가 새 감독 체제로 치르는 첫 경기라는 거,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프리시즌에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고 오늘 경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약간의 좀 발동 관리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기우였습니다. 톱으로 선발 출전했던 손흥민 선수,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상대팀 정보가 좀 없었나요?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팀을 상대로 폭발하곤 했던 손흥민 선수의 양봉업자 본능이 여전했습니다. 자, 먼저 경기 라인업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포백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기존에 체른돌로 감독 체제에서 3백을 많이 선호를 했었던 LAFC인데요. 체른돌로 감독 밑에서 이제 수석 코치로 오래 있었던 도스산토스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첫 번째로 치른 이번 공식전인데 포백으로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팔렌시아, 중앙에 프로테우스 타파리, 왼쪽에 세구라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투미들의 델가도, 유스타키오, 앞쪽에 2선에 이제 오른쪽부터 마르티네스, 틸만, 부안가, 최전방 원톱에 손흥민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스산토스 감독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그 파리 생제르맹 축구에 영감을 좀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도 거기하고 좀 비슷한 느낌. 보면 하키미를 많이 올리는, 공격적으로 활용하잖아요. 이날 이제 팔렌시아를 오른쪽에서 그렇게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풀백에는 사실상 센터백인 세구라를 놔서 이 선수가 많이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부안가가 있으니까 LAFC를 만나는 팀들은 그쪽에서는 많이 전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이 잘 좀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 체론돌로 감독의 약간 좀 도스산토스 감독도 인정했습니다만 좀 패시브했던, 약간 수동적이었던 축구와는 다른 상당히 좀 공격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자, 또 이날 눈길을 끌었던 게 상대팀 골키퍼인데요. 상대팀의 로페스 골키퍼가 10년 전에 손흥민 선수를 울렸던 바로 그 골키퍼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10년 전에 리우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이때 손흥민 선수가 이제 금메달 따려고 동메달이라도 이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때 이제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 우리가 나가서 황희찬 선수 뛰고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8강에서 뼈 아프게 온두라스한테 단 한 번의 역습을 막지 못하면서 0대1로 패배를 해서 이제 탈락을 했었습니다. 4강에 못 올라갔었고요. 바로 그때 한국을 상대로 선방 쇼를 펼쳤던 골키퍼가 바로 이 로페스 골키퍼인데, 이 선수를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저희 김종룡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만,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릴지언정 10년 만에 그 선수를 상대로 무려 4개의 공격 포인트를 꽂아 넣었습니다. 자, 꾸준히 이타적인 플레이를 했던 손흥민 선수예요. 그러면서도 왕성한 어떤 공격적인 역할을 하면서 1골 3도움이라는 아주 풍성한 공격 포인트 선물을 설을 맞이한 한국 팬들에게 안겨줬습니다. 산토스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전방 압박이라던가 수비 부담에서 많이 좀 풀어주는 대신에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수를 끌고 다니면서 공격 기여도를 극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손흥민 선수는 이날 포트모 평점 9.6점, 최고는 이제 부안가 선수가 손흥민 나가고 헤드트릭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9.7점 받았고요. 소파스코어에서는 9.2점, 최고는 이제 여기도 이제 헤드트릭 했던 부안가한테 9.4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뭐 전반전에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전 활약이 엄청 좋았어서 전반전 끝난 직후에 손흥민 선수 평점이 10점 만점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이날 LAFC의 공격이 좋았고 손흥민 선수가 그걸 잘 리드를 했습니다. 자, 제가 초반에 약간 발동이 늦게 걸리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다는 게 좀 약간 무색할 정도로 시작하자마자 페널티킥을 얻어냈던 LAFC입니다. 마르티네스 선수가 획득을 했고요.
이걸 이제 부안가 선수가 PK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이 차지 않고 부안가에게 이렇게 넘겨줬고요. 그리고 한 8분 정도 지나서 이번에는 마르티네스의 왼발골이 터졌는데 요 골이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요 골이 사실상 홈팀 레알 에스파냐의 길을 좀 눌러놓는 골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요게 한국 팬들한테는 약간의 그 기시감을 주는 데자비 현상 같은 번리전 골이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골이었고 이번에 손흥민이 이제 어시스트인데 이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LAFC 박스 근처에서 볼을 잡고 뛰기 시작을 해요. 수비수 여러 명을 달고 굉장히 빠르면서도 정교한 드리블링을 통해서 상대 박스 근처까지 갑니다. 거의 60여 미터 정도를 뛴 것 같은데 이때 보면은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게 굉장히 긴 거리를 달리면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내내 속도를 높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 수비수들이 붙잖아요. 그런데 이 수비수들이 붙는 상황에서도 이걸 동료에게 볼을 내주지 않고 계속 질주한다는 것은 자기 스피드, 자기 드리블에 대한 자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끌고 가서 수비진들이 모두 자기에게 달려들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마르티네스한테 패스하는 순간에 이 몇 명입니까? 정말 많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잡으려고 이렇게 몰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최대한 많이 자기에게 다가설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마르티네스한테 내주면서 마르티네스가 물론 마르티네스가 잘 찼습니다만 아주 프리하게 깔끔한 골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떠먹여주는 어시스트를 기록을 한 거죠. 이게 진짜 번리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돌파였고요. 요 골이 전반 한 11분 만에 들어갔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왔어요. 그 뒤에 이제 그 세피스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상대팀의 그 로페스 골키퍼한테 가서 약간 좀 서로 옛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스킨십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2대0 골 나오고 나서 10분 만에 이번에는 부안가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깔끔하게 왼쪽으로 넣었고요. 사실 이제 이 PK가 선언이 된 거는 2대0 되고 나서 한 5분 정도 지나서였어요. 부안가가 PK를 얻어냈는데 요거는 VAR 보면서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VAR로 지연이 되고 나서 차는 게 이게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거든요. 선수들이. 근데 이걸 손흥민 선수가 깔끔하게 잘 성공을 시키면서 이날 두 개의 PK 중에 하나는 부안가,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각각 2026 시즌 월드컵 시즌의 첫 각자 개인 프로 첫 골들을 올 시즌에 넣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3분 만에 또 추가골이 나왔어요. 전반 24분에 4대0 골이 나왔는데 요것도 손흥민 선수가 엄청났습니다. 이게 이번 시즌에 유스타키오 선수라고 캐나다 대표팀의 이제 부주장이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포르투갈 명문 포르투에서 지지난 시즌까지 주전으로 뛰던 선수인데 그 뒤로 주전으로 밀려가지고 출전 시간이 주는 와중에 이번에 임대로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3선에서 이날 뛰었거든요. 롱패스가 기가 막힙니다. 이 상황에서도 후방에서 굉장히 아주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쫙 찔러줬는데 요거 사실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거를 순두부 터치로 깔끔하게 받아놓고 요거를 연결을 시켜주면서 부안가의 추가골로 또 만들어졌죠. 사실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도자기도 이렇게 받으면 안 깨질 것 같다. 뭐 그런 정도의 터치였고요. 그 뒤에 이것도 이제 바로 주질 않고 접고 수비가 달려들게 한 다음에 부안가에게 내주면서 아주 영리하게 또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3분 정도 뒤에 이번엔 틸만 선수가 5대0 골을 넣었는데요. 요때도 손흥민 선수가 부안가의 크로스를 받아서 살짝 밀어주고 요거를 틸만이 힐패스 정말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대0이 됐고요. 손흥민 선수가 1골 3도움이에요. 전반에만 38분 만에. 그 사이에 이제 부안가는 워낙에 뭐 예전에는 더 이기적이었던 선수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안가가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지루가 팀을 떠났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을 정도로. 그런데 본인이 욕심 안 내고 손흥민한테 내줬으면 손흥민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있었는데 뭐 부안가가 한번 그런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료들에게 좋은 찬스를 만들어줬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1골 3도움, LAFC가 5골, 전반에 이제 5대0 압도적인 우세를 보여줬던 LAFC입니다. 전반전 평점이 뭐 10점 만점인 게 뭐 당연한 그런 경기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후반전에 레알 에스파냐는 이 경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2차전 또 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정이 의미가 있어지려면은 어느 정도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술적인 변화를 주면서 후반 6분 만에 밥티스트가 이제 만회골을 넣어서 5대1이 됩니다. 뭐 그래도 대세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스코어 차는 아니기 때문인지 도스산토스 감독은 애초에 그렇게 본인이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후반 15분 만에 손흥민 선수를
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마르티네스, 유스타큐하고 함께 이제 아웃이 됐고요. 오르다즈, 보이드, 슈아니어가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는 시즌 첫 공식전, 프리시즌도 아예 안 뛰었기 때문에 2026년에 첫 경기를 60분 뛰고 1골 3도움, 말도 안 되는 공격 포인트죠. 기록하면서 나왔고요. 이제 부안가 선수는 손흥민 나오고 10분 있다가 해트트릭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팀은 6대1로 승리를 좀 하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좀 부상자가 뭐 좀 있긴 하지만 전력 누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 지난 시즌에 있던 선수들이 대부분 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보강이 이루어진 LAFC인데 도스산토스 감독이 이제 4년 동안 LAFC 수석 코치를 하다가 이제 승진을 했잖아요. 근데 팀 파악이 잘 돼 있는 감독이라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었고 전술적으로 체른돌러 감독보다는 좀 더 그래도 액티브한 전술 운영을 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는 주말에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메시가 햄스트링 부상이 있어서 지금 뭐 나오는 만에 하고 있는데 꼭 나왔으면 좋겠고요. 홈에서 이제 MLS 정규리그 공식 개막전이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주중에 이번에는 홈에서 요 레알 에스파냐하고 홈에서 2차전 경기가 있습니다. 이미 뭐 5골 차로 이겼기 때문에 이게 뒤집히기는 뭐 쉽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경기 좀 중요하고요. 지금 참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했던 경기는 CCC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현지에서는 콘카카프가 이제 북중미 축구 연맹이거든요. 콘카카프 그 챔피언스 컵 이래가지고 CCC인데 요게 이제 2월부터 5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올해로 이제 61회째고요. 2023년까지는 챔피언스 리그였는데 챔피언스 컵으로 이름 바꿨고 북중미 지역, 그 캐리비안 지역에 이제 27개 클럽이 참가를 합니다. 자국 리그라든가 뭐 각종 그 국제 토너먼트에서 이제 티켓을 얻은 팀들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 라운드 1은 이제 시드를 못 받은 나라들이 이제 참가를 해서 2월 달에 1, 2차전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요. 나라들이 아니라 팀들이. 예. 그 16강은 3월에 1, 2차전, 또 4월에는 이제 8강이 1, 2차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4강도 1, 2차전, 홈앤더웨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결승전이 5월 30일에 치러집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우승하면서 유럽 재패를 하고 왔는데 북중미까지 2개 대륙을 제패하는 또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오늘 경기 내용만 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아무튼 왜 프리시즌에 손흥민을 한 경기도 뛰키지 않고 애꼈는지를 너무도 잘 알 수 있게 하는 경기였고요. 또 이번 주말에 또 인터 마이애미하고 개막전에 손흥민을 써야 되니까 짧은 시간 뛰키고 또 교체를 시킨 도스산토스 감독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참고로 LAFC가 레알 에스파냐 2차전까지 잡고 이제 다음 라운드 진출을 하면 이제 16강이거든요. 이 CCC 알라후에렌스라고 이제 코스타리카 명문팀이랑 16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까지 또 잘해서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내친 김에 북중미 대륙 재패까지도 손흥민 선수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것인지 좀 기대가 되고요. 아무래도 월드컵이 열리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더 이제 좀 손흥민 선수 컨디션에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몸이 프레시한 2월일 것 같아요. 선수 생활 시작하고 나서 아무래도 겨울을 풀로 쉴 수 있었고 또 대표팀 소집도 없었기 때문에 좋은 몸 상태를 만들었다는 걸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또 남은 다가오는 일정들 좋은 활약들 계속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1골 3도움 엄청난 기록. 지난 시즌에 13경기 12골 4도움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 경기만에 또 1골 3도움을 추가하면서 지금 LAFC 이적하고 나서 20개째 공격 포인트 기록했어요. 14경기 만에 20 공격 포인트, 13골 7도움.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볼빠!